명절에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차례상을 세팅하고 아이들 옷을 챙기고 시댁이든 처가든 동선을 짜고 어른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읽고 먹을 때도 빠지는 반찬이 없는지 테이블을 살핍니다. 30명 넘는 친척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빠지면 모든 게 멈춥니다. 주변에서는 말하죠.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아니면 이 명절 어떻게 해? 그 말을 들으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엠프제, 엔티제, 이 두 유형은 실행력이라는 무기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엠프제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분위기를 조율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엔티제는 시스템과 효율로 전체를 조직하면서 목표를 달성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둘 다 해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 얘기할 건 바로 그 해내는 힘이 명절에 어떻게 당신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겁니다. 명절 아침이 떠오릅니다. 목요일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젯밤에 머릿속으로 이미 짜둔 동선이 있거든요. 전 부칠 재료 세팅, 차례상 배치,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찜 타이밍, 형수가 알레르기 있으니까 견과류 빼야 하는 것까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머릿속은 풀가동입니다. 부엌에 서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을 부치면서 동시에 조카가 와서 이모 나 심심해 라고 하면 한 손으로 전을 뒤집으면서 거실에 가면 삼촌이 보드게임 꺼내놨어 라고 안내합니다. 어머니가 국간 좀 봐라 하시면 바로 갑니다. 와이프가 혹은 남편이 이거 어디다 놓지? 하면 답합니다. 사촌 동생이 늦는다고 카톡이 오면 확인하고 괜찮아 천천히 와 라고 보냅니다. 이 모든 게 동시입니다. 점심때 밥상에 앉으라는 소리를 듣지만 국이 식을까봐 한 번 더 데우고 수저가 모자라서 꺼내고 아이 의자 높이를 맞추다 보면 다들 반쯤 먹고 있습니다. 겨우 앉았는데 삼촌이 이거 맛있다 더 있어? 하시면 일어납니다. 내 밥은 식었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 일정을 생각합니다. 누가 몇 시에 출발하고 남은 음식은 어떻게 나눌지, 어머니 병원 예약은 잡아뒀는지. 몸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뻣뻣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면 뭔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다들 즐거워하는데 나만 힘들다고 하면 분위기를 깨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웃습니다. 아, 나 괜찮아. 근데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을 때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괜찮은 건가? 그런데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번아웃에 강하다. 체력도 좋고 의지력도 강하고 실행력도 뛰어나니까 쉽게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뇌과학이 말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2014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골카르 연구팀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만성 스트레스로 번아웃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뇌에서 감정 경보를 울리는 부위인 편도체, 쉽게 말하면 뇌소 비상벨이요. 이게 정상 그룹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성의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은 약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상벨은 점점 크게 울리는데 그 벨을 끄는 스위치가 잘 안 먹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2023년 핀란드 직업건강연구소의 필라야 연구팀이 번아웃 환자들의 뇌파를 측정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번아웃 그룹은 과제를 정상 그룹만큼 잘 해냈어요.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뇌파 데이터를 보니까 같은 일을 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신경 자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30% 출력으로 하는 일을 번아웃 상태인 사람은 70% 출력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성과도 나옵니다. 주변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안에서는 이미 과부하 상태인 겁니다. 전기차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15%인데 계기판을 안 보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속도도 나오고 방향도 맞고 옆에 탄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근데 배터리는 줄고 있습니다. 경고등이 깜빡이는데 운전자는 전방만 보고 있어요. 다음 충전소에서 충전하지. 근데 그 다음 충전소가 안 옵니다. 명절이니까요. 목적지까지 쉼 없이 달려야 하니까요.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멈춥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그게 번아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멈추지 못하는 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멈추면 위험하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커진 상태에서는 쉬려고 해도 뇌가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은 그 공포, 진짜 느끼고 계시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뇌가 만들어낸 거짓 경보예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쉬세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말, 엠프제와 엔티제한테는 가장 쓸모없는 조언이에요. 엠프제는 내가 쉬면 저 사람은 누가 챙겨? 라는 생각이 0.1초 만에 올라옵니다. 엔티제는 쉬는 건 비효율이야 라는 판단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둘 다 쉼을 손실로 분류하는 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원인을 알면 건드릴 곳이 보입니다. 첫 번째, 배터리 잔량 체크입니다. 보통은 몸이 피곤하면 쉬라고 하죠. 근데 이 그룹의 뇌는 피곤함 자체를 잘 못 감지합니다. 편도체가 계속 아직 괜찮아, 더해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명절 당일 딱 2번만 자기에게 묻는 겁니다. 아침 차례 시작 전, 점심 식사 직후, 지금 내 배터리 몇 %? 숫자로 답합니다. 70 이상이면 계속 진행해도 됩니다. 50에서 70 사이면 오늘 남은 할 일 중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50 이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추고 30분 빠집니다. 여기서 엠프제와 엔티제는 방식이 달라요. 엠프제는 이 체크를 타인의 요청이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기 전, 점심 설거지를 시작하기 전, 외양 감정 기능이 타인 모드로 전환되면 자기 상태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전환되기 전에 먼저 보는 겁니다. 엔티제는 이 체크를 폰 알림으로 넣어야 합니다. 오전 9시, 오후 1시, 머릿속으로 확인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외양사고 기능은 시스템에 넣으면 따릅니다. 시스템에 안 넣으면 무시합니다. 두 번째, 명절 전에 경계선을 미리 긋는 겁니다. 보통은 무리하지 마세요. 거절도 하세요. 라고 하죠. 근데 이 그룹은 요청이 오는 순간에 거절을 판단하려 하면 매번 뚫립니다. 램프제는 상대 감정을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거절하면 서운하겠지가 올라오고 엔티제는 내가 하면 더 빠른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기 전에 규칙을 정해두는 겁니다. 명절 전날 밤 종이에 3줄만 씁니다. 이번 명절에 내가 맡을 일은 이것, 이것, 이것. 그 외의 요청은 나 대신 이 사람한테 부탁해봐 라고 말한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부엌에 안 선다. 이게 사전 경계선입니다. 핵심은 요청이 온 순간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엠프제는 거절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미안, 이건 내가 좀 힘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줄 수 있을까? 이 한 문장을 폰 메모장에 적어 두세요. 실시간으로 거절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외향 감정 기능이 상대 감정을 과잉 계산해서 결국 수락합니다. 대본이 있으면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엔티제는 이걸 목록으로 관리하세요. 내가 맡은 1칸, 위만 1칸, 슬롯이 다 차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외양사고 기능이 효율적 판단으로 거절을 허용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겁니다. 이 그룹이 자기 돌봄을 시도하면 그것마저 완벽하게 하려 합니다. 명절에 30분 쉬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30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쉴지 계획합니다. 영상 앱을 깔고 최적의 스트레칭 루틴을 검색하고 결국 쉬는 걸 준비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규칙을 하나 만드세요. 불완전한 돌봄도 돌봄이다. 30분 못 쉬면 5분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도 돌봄입니다. 스트레칭 못하면 어깨를 3번 돌리는 것도 돌봄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 못하면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돌봄입니다. 핵심은 자기 돌봄의 최소 단위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림프제와 엔티제한테 최소 단위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전략이에요. 완벽하게 쉬어야 쉰 거라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을 내리는 겁니다. 바닥까지. 숨 한 번 깊이 쉬는 것도 충전입니다. 그게 지금 당신한테 가능한 최선이면 그게 최선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명절 내내 달리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당신, 그 실행력,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실행력의 연료가 어디서 오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인가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뇌가 보내는 거짓 경보예요. 진짜는 이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2015년 사비치 박사의 연구에서 확인된 건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전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의 사령탑이 실제로 얇아진다는 겁니다. 뇌 구조가 바뀌어요. 근데 반대로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고 회복 시간을 주면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멈추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달릴 수 있게 충전하는 겁니다. 전기차가 충전소에 서는 건 고장이 아니에요. 더 멀리 가기 위한 정차입니다.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간다면 오늘 기억할 건 이겁니다. 당신이 멈추지 못하는 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뇌가 멈춤을 위협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이것만 해보세요. 명절 아침에 부엌으로 가기 전에 10초만 멈춰서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배터리 몇 퍼센트? 숫자 하나만 떠올리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멈춘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레디 포그로스는 데이터로 증명하고 심리로 해결하는 당신만의 성장 전략입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성장하세요. 오늘 다룬 내용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각 연구 결과를 종합해 구성한 해석이며 이 조합 자체를 검증한 단일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